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 아렌트의 어떤 기본적 사유 방식 자체가 어떤 건가 하면은 어떤 개념 설정을 딱 하고 이 개념 원래는 이런 어떤 개념을 사용했다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중세나 근대 초 혹은 현대까지 그 어떻게 개념이 이해가 됐는지, 어떤 개념을 번역이나 혹은 번역상의 어떤 문제로 다른 개념을 번역함으로써 그 원래적인 어떤 개념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겠다. 그래서 이제 결국 비판적인 어떤 걸로 많이 가는데 이 소유와 부도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.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 히랍 쪽에서는 소유가 그 장소에 묶여 있는, 말하자면 고유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사적의 현대처럼 이해될 수 있는 처럼 어떤 물질화되고 화폐로 개량화될 수 있는 어떤 방식의 어떤 부의 방식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 장소가 바로 공적 영역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여된 의미화를 가지고 있는, 즉 공적 영역과의 어떤 상관관계 속에 있는 어떤 방식으로 소유를 이해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 차원에서 혹은 고유성의 어떤 의미에서 이해를 한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로크 분석을 할 때 혹시 여러분들 그 로크 정치 경제학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 로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해요. 우리가 이제 지금 자유주의자들이 로크를 이제 자유주의의 어떤 근원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안 그래요. 로크를 그걸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잘못 혹은 자기들 방식으로 그 로크를 가는데 로크 자신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자기의 어떤 직접적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된다 그래요. 이 말은 풀이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직접 내 노동을 땀을 흘리면서 직접 뭘 만들어 가지고 만든 것만이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고대 때는 공적 아직도 이런 개념은 아직 이 자본주의가 발전이 되면서 근대에서 잘못된 방식의 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. 근대적 자연적인 방식에서의 부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이 한 사람들이 혹은 어떤 그 지역이나 혹은 어떤 그 다른 어떤 그 특정 그 사회에서 만들어낸 어떤 그 어떤 처음에는 재산이겠죠. 뭔가 어떤 그 물질화된 어떤 그 자체를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의 차원에서 이해된 게 아니라 양화된 방식으로, 화폐화된 방식으로 갖는, 즉 소유물일 방식일 때 부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와 소유가 개념이 다른 거예요. 말하자면 이 소유라고 할 때는 아직도 그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 아직도 여기 녹아 있는데, 부가 될 때는 그게 아니고 교환 대상이나 아니면은 소비 대상이나 아니면 그걸 더 넘어가지고 거기에 노동에 참여했는 그 고유한 개성을 없애버리는 교환 대상으로서의 어떤, 즉 화폐 교환 대상으로서의 재산이 부로 이해가 됩니다. 이렇게 되면은 부가 정치에 관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. 소유일 때는 각자의 고유한 것이니까 바로 이 소유와 정치가 긴밀하게 조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데, 부와 정치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관계가 역전이 돼가지고 정치가 부를 위해서 되어버리는 거예요. 여기는 소유일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 그대로 정치에도 그대로 고유성이고 공적 영역의 어떤 그 고유성이 살아있으니까, 왜 평등한 사람으로서 자기 소유를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면서 고유한 어떤 걸 갖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이게 소유가 정치를 위한 것이에요. 그러나 이 부의 관계로 갔을 때는 이미 여기에는 양화된 것, 교환 대상, 그리고 그 개인의 고유성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는 정치를 위해 가지고, 이 부를 위해 가지고 정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. 관계가 역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. 이게 근대 이후 현대까지 펼쳐진 이게 자유주의적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된 정치 경제학에서 마르크스의 주의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방식의 어떤 그 부 개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. 단지 이제 마르크스는 소유 자체를 이걸 없애고
새로운 어떤 공산주의를 일으키자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소유 자체는 고유한 것이었는데 이 소유의 어떤 그 관계를 없앰으로써 결국은 마르크스도 뭐에 기여하는가 하면은 이 공론 영역과 사적 영역을 즉 특히 이 사적 영역을 없애버리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. 마르크스 자체도 그래서 한나 아렌트한테는 마르크스가 궁극적으로는 뭘 만드는가 하면은 이 사적 영역을 없애버리게 되는 그런 귀결이 오게 된다. 그게 한나 아렌트가 보는 마르크스의 어떤 그 약점이고 결점이라고 보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전체가 이런 방식으로 한나 아렌트한테는 그 고대부터 시작해서 근대까지 이 정치 경제학에 전개되고 있는 혹은 소유와 부의 개념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어떤 이런 그 관계가 이 사회화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사회 영역, 사회화 이런 걸 통해서 사적 영역이 자꾸 은폐화되고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사적 영역이 고유하게 가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게 한나 아렌트한테는 궁극적으로 오늘날 정치가 왜 이렇게 대중화되고 왜 이렇게 그 인간의 어떤 소외가 결국은 이제 한나 아렌트는 여기서 소외를 찾아요. 결국은 이 대중사회는 소외가 나오는 거니까. 한나 아렌트의 답은 결국은 그거예요. 이 소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인간 소외가 여기서 이제 발생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를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막시즘이 갖고 있는 어떤 방식이나 아니면은 헤겔이 갖고 있는 방식의 어떤 노동에서 그 소외되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없어지면서 거기서 결국은 어떤 하나의 획일화된 사회, 즉 대중사회로 이루게 되고 이 대중화 사회로 이루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 소외의 어떤 그 발생이 나온다는 게 한나 아렌트가 보는 어떤 그런 어떤 진단. 예, 여기가 제가 이제 강의를 너무 좀 일찍 마친 그런 조금 더 이야기를